매년 난 성장을 안 해본 해가 없었거든. 근데 코로나 때 처음으로 역성장을 한 거야. 다행히 정말 열심히 해서 한 자릿수였긴 한데 코로나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고 사업을 하자가 2021년도부터의 우리의 사업 계획이었어. 그쪽 신사업도 준비하고 해가지고 아직 이제 마스크 해제가 안 됐던 작년도 기준으로 최대 실적을 회복할 수 있었지. 창업을 했을 때 내가 독자적 길을 가야 되는데 다 따라붙고 출하 경쟁을 하고, 이게 우리가 봤던 경제 최고 상태에서의 모습들 아닌가? 뭘 준비하든 올해나 내년도가 정말 좋은 시기지 않을까 싶어. 안녕, 난 레펠 체인지 대표라고 해. 오늘 만나서 반가워. 좋은 얘기 많이 하자. 나는 이제 레펠이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10년 동안 사업하고 창업가인데, 내가 옛날에 파워블로거 시절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영감을 받아서 1인 창작자분들, 요즘 쉽게 표현하면 유튜브 1인 크리에이터 분들을 같이 키우고 도와주고 그들을 비즈니스화하는 유튜브 인플루언서 비즈니스 그룹을 이끌고 있어. 우리 회사는 나도 대학생 중퇴하고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10년 동안 잘 성장을 하고 있고, 매출은 작년도 기준으로 250억 내외, 그리고 직원 수는 70명, 그 다음에 함께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은 한 400명 이상 되는 규모를 자랑하고 있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튜브라는 미디어가 내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사실 아무도 안 보고 내가 유튜브를 왜 봐야 되는지부터 설명을 좀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지금 우리 촬영하는 것처럼 모두가 유튜브 를 좋아하고 즐겨주는 것도 큰 역할을 했고, 뷰티나 여성 라이프 스타일 쪽에 관련한 영상 컨텐츠만 다루고 있어. 그냥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나는 이제 기술 쪽을 많이 좋아했었거든. 기술이 발달하면은 사람들이 거길로 변하는 거잖아. 근데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이 영상을 핸드폰으로 본다는 거 약간 버벅거리고 막 그랬었거든. 근데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영상은 빨라질 거고, 근데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도 잘 되겠지만 개인들의 뭔가 SNS 활동들이 영상화되는 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또 내가 미국 유튜브를 많이 봤었거든. 사실 한국 분들이 유튜브 잘 안 볼 때 미국에서 가수들의 노래를 개인들이 따라 부르면서 구독자를 모으는 싱어송크리에이터 분들을 내가 많이 구독했었어. 그러다가 화장품 쪽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블로거들이 그 당시에 많았었는데, 와, 이거 화장을 글이랑 사진으로 표현하는 게 진짜 힘들어 보인다라는 되게 단순한 남자로서의 생각을 했고, 이걸 동영상으로만 만들 수 있다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근데 때마침 또 그때 막 K-뷰티 막 이런 것들도 있었어가지고 간단했어. 그냥 K-뷰티를 동영상으로 알리면은 유튜브로 대박 난다. 근데 되게 단순했는데 이제 사람들은 그냥 처음에는 많이 어려워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진짜 연령대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유튜브를 즐기고 있는 게 내가 예측했지만 나도 좀 신기해. 나는 이제 파워블로그를 지금은 없어졌지만 싸이월드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 규모로 1년에 한 100만 명 정도 방문이 왔고, 내가 만드는 글들은 거의 90%가 네이트닷컴하고 싸이월드 메인 화면에 올랐다고 보면 돼. 진중한 자기개발적 내용이나 투자 뭐 이런 얘기, 좀 딱딱한 얘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웬만한 대중적인 소재를 다루는 분들보다 트래픽이 좀 높았던 게 좀 나의 옛날 파급력이었지. 내가 이제 파워블로거가 돼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는 파워블로거들의 모임을 같이 좀 하게 됐고, 그때 이제 뷰티 블로거 분들하고 친구가 된 거지.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좀 뷰티 콘텐츠 만드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다음 얼마나 세계에 많은 분들이 K 뷰티 콘텐츠에 관심 있는지도 알게 됐고, 또 무엇보다 블로거, 그러니까 요즘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이런 사람들의 심리나 어려움들을 많이 알게 되면서 내가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됐을 때 처음에는 좀 이분들한테 도와달라고 했던 관계였고, 근데 이제 사업을 더 많이 구상하다 보니까 영상으로 이 사람들이 유튜브로 진출하면 훨씬 더 잘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들을 교육하고 또 소속하고 또 이들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막 나는 학생 창업이고 막 인프라가 너무 없었다 보니까 사실 되게 막 구멍가게 같은 이제 진짜 차고 창업 수준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다가, 좋은 기회로 이런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을 좀 양성하는 계획에 대해서 구글 분들한테 피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그 기회는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발표도 하고 여러 가지 설득을 해서, 우리가 무일푼 회사인데도 구글이 지원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뷰티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됐고, 그 계기로 정말 훌륭한 크리에이터 분들을 더 많이 모실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은 국내외 유수의 뷰티 브랜드들과 협업을 시작하는 계기가 돼서 그때부터 고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한 것 같아. 그때는 아무도 안 할 때니까.
그치. 아무도 안 했고, 또 이제 그 당시에 구글도 처음 한국에 상륙하고 있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막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다라고 막 어필한 거를 좋게 봐줬고, 근데 나는 이제 그것도 놀랐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내 계획은 사실 지금 봐도 뭐 너무 좋은 계획이었어. 왜냐면은, 그냥 나는 뷰티 유튜브를 돈 한 푼 안 받고, 100개, 200개 내가 만들겠다고 약속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들한테도 이득인 건 맞지만은, 사실 우리가 신뢰도도 없는데, 계획과 완성도 있는 어필만 을 믿고 또 우리를 지원해 줬던 거는 이게 외국계 크리에이티브한 회사의 능력과 문화인가? 약간 많이 놀랐고 지금도 좀 많이 나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위기는 코로나 사태인 것 같고, 옛날에도 어려움이야 뭐 만연했지만 매년 난 성장을 안 해본 해가 없었거든. 근데 코로나 때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처음으로 역성장을 한 거야. 다행히 정말 열심히 해서 한 자릿수였긴 한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색조 화장품을 화장하는 컨텐츠가 정말 좋았었고, 어디 좋은데 소개하고 일상을 보여주는 컨텐츠였는데 아무데도 나가면 안 되고 화장을 하면은 안 됐었잖아. 그리고 마스크를 써야 되고. 나는 그래도 외계인이 쳐들어와도 화장품을 수입해 갈 거라고 믿던 사람인데 처음으로 화장품을 사람들이 안 쓰는 거야. 그 충격에서 사실 되게 나도 혼란스러웠고, 근데 우리가 다짐을 한 게 코로나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라고 가정하고 사업을 하자가 이제 2021년도부터의 우리의 사업 계획이었어. 그러니까 이제 색조 화장품의 비중이 줄더라도 스킨케어 화장품에 대한 우리의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컨텐츠를 만들면 좋을지 연구를 많이 했고, 그 기간 동안에 성장하고 있는 홈앤리빙 라이프 스타일, 뭐 인테리어나 집안에서의 취미 활동, 여러 가지 리빙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풀어보자라고 해서 그쪽 신사업도 준비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아직 이제 마스크 해제가 안 됐던 작년도 기준으로 최대 실적을 회복할 수 있었지. 이게 참 힘들고 당혹스러웠지만은 또 지나고 나니까 또 우리만의 또 좋은 교훈이 된 것 같아. 유튜브라는 게 사실 이제 부업이라던가 재테크 수단으로 보진 않고 있고, 유튜브가 열어준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모두가 평등하게 내가 좋아하는 주제를 마음껏 다뤄가지고 내 팬들을 만들고 그들과 함께 수익을 창출하는 거거든. 내가 좋아하는 걸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야. 근데 이제 이거를 자칫 잘못 받아들여서 열면 대박이 나고 이건 돈 버는 수단이라고 하는 순간 정말 신기하게도 성공을 못해. 정말 이게 안 되더라. 그래서 나도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을 이제 면접할 때 중시 여기는 거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가에 대한 근성을 보게 되는데, 근성이란 것은 내가 좋아해야 버틸 수 있는 거잖아. 그걸 많이 보고 실제로도 정말 힘든 여정이 진짜 펼쳐져. 유튜브 운영하는 거가 정말 어려운 예술이고, 또 어쩔 땐 비즈니스고, 어쩔 땐 너가 다 이런 부분들을 다 감상할 수 있을 때 난 성장할 수 있다고 보고, 근데 확실한 거는 이렇게 평등한 공간은 없다고 생각해.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누구나 노력을 하게 되면은 어떤 거라도 이룰 수 있는 것 같더라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내 좋아하는 것을 천천히 알려나가면서 좋은 기회를 맞이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난 항상 권장을 하고 있어. 나는 이제 두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내가 5만원짜리 밥을 먹고 싶으면은 먹을 수 있는 거지. 또 여행을 가고 싶으면은 지금 여행을 갈 수 있는 거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거기서 달성할 수 있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내가 일정 이상의 생활을 수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왜냐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 우리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아무리 A라는 걸 잘했다고 해서 세상이 변해버리면 그건 망할 수도 있다는 걸 난 배웠거든. 근데 그때도 나는 당장 내일 딴 거라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냐. 예를 들어서 뭐 주식에 문제가 생겨서 주식이 갑자기 폭락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채권과 금으로 승부할 수 있냐. 내가 능력이 있으면은 계속 다른 쪽으로 다시 이제 반등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 능력을 갖추었는가, 이 두 가지를 보고 나는 가고 있어. 일단은 뭐 내가 아는 이상, 내가 경험한 이상, 공부한 이상 경제적 문제는 인류는 언제나 2, 3년 내에 극복을 해냈고, 시스템적으로 난 그냥 장마가 오는 것 같아. 그냥 우리 1년마다 비가 오고 막 이러잖아. 홍수도 나고. 그 와중에 있는 건데, 그래서 비가 와서 홍수가 한 번 났다고 영원히 외출을 하지 않고 뭐 강가 근처에 안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옳지 않은 선택인 것 같고,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준비하기 너무 좋은 때인 것 같아. 왜냐면은 카피캣 막 이런 것들이 경제가 좋을 때는 너무 많아.
많아. 그래서 사실 사업하기 더 힘들어. 솔직히 말하면. 창업을 했을 때 내가 독자적 길을 가야 되는데 야 저거 잘 된대 그러면 다 따라 붙고 야 저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했을 때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사실은 출혈 경쟁을 하고 이게 우리가 봤던 경제 최고 상태에서의 모습들 아닌가? 근데 오히려 지금은 진심이 없거나 진정성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배척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카피캣을 만들 여력이 안 되고 또 잘 되는 사람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제는 배우려고 하는 게 내 주변에서도 보여. 예전엔 잘 됐을 때 저거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부실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 포인트를 좀 나는 인류를 성장시키는 기간이라고 보고 있어서 창업을 준비하거나 투자를 준비하거나 뭐 공부를 준비하거나 이제 뭘 준비하든 지금은 장마 이후에 힘든 점도 많았지만은 정말 깨끗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 도전하는 사람들한테는 올해나 내년도가 정말 좋은 시기지 않을까 싶어.